5번 레인 우리 수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 나루가 소희의 그 수영복을 빼앗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나루가 한 줄기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1등을 하고 싶어서 어, 그렇게 소희를 이기고 싶어서 수영복에 핑계를 댔던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예, 그런 수영복 때문이다. 라고. 사실 수영복 때문이야? 아니요? 그런데 그 수영복 때문에 내가 졌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루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수현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 나루에 대해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영복이 뭐 좋으면 조금의 마찰은 줄여줄 수 있지만 응, 그 기록에 큰 파장을 막 불러일으키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응. 그런데도 그렇게 여겼던 그 심리는 뭐야? 어, 너무 계속 지니까 응.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신의 실력을 탓하지 않고 무슨 방법을 썼겠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 자신의 실력을 탓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왜 자신의 실력을 탓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더 실력이 부족한 건 맞는 건데, 그거를, 살짝 인정하지 않고 수영복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냐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왜냐면 항상 자기가 지금껏 1등을 해왔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그 나루가, 1등을 계속 차지하니까 조금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사진 출제 보겠습니다. 사진 쪽의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쌤이 질문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 사진 쪽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수현이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 37쪽이요? 40, 47쪽. 47. 어, 그, 사실 그 나루도 자신의 실력이 부족한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까지 인정해버리면 영원히 밀려날 것 같으나 나루가 두려워서 빠져나갈 핑계를 줘. 그렇지. 그 심리가 이해가 가? 혹시 그런, 네. 그런 그 마음이? 어떻게 수현이가 어떻게 이해가 가? 이런 경험은 없긴 한데 어, 막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등을 차지하고 싶은데 영원히 그렇지 못할 것 같으니까 좀 두려워서. 자, 그거에 대해서 여기 사진 쪽에 코치님의 의견은 뭐야? 코치님의 의견 조언은? 어, 이기고 지는 게 수영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응. 왜? 이기고 지는 게 수영이 전부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그건? 어, 단순하게 이기는 게 물론 좋긴 하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좀 나아가서 다음번에 더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다음번에 실력이 더 나아지는 의미 있는 일인데 결국은 다음번에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어쨌든 이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조차도? 아, 하는 것조차도? 근데 그냥,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짝 그 과정 자체에 임하는 게
좀 자신이 더 수영 말고도 좀 다른 방면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되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꼭 수영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해버리는 순간 너무 괴로운 거야. 자기가 못난 사람 즐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애써 아까 수현이가 말했던 대로 외부적 요인으로 돌림으로써 자기의 자존심만은 꺾이고 싶지 않은 마음, 상대가 나보다 잘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이 책에는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동화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영복 탓을 하게 되면 어, 만약 수영복만 내가 제대로 입었더라도 또는 그 수영복을 상대방 선수가 다른 수영복을 입었더라면 그러한 괴이한 능력은 발휘되지 않았을 거고 그럼 내가 언제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이 아이는 그 친구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 근도 말고 계속 뭔가 정신승리라는 걸 하는 거지. 그럴 때 과연 이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는지, 뭐라고 위로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해? 네. 자존심이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어, 뭐 실력이 조금 안 좋더라도 그냥 다음번에 극복해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너무 막 상심까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두 가지 경우라는 거지, 이기는 게. 하나는 상대방을 이기는 거. 이 게임이니까. 경기니까, 운동경기니까. 상대방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상대방을 이기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자기 그 판단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정신승리를 하면서까지 뭐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좀 더, 좀 더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나가는 것이 자기가 했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5명이 출전했어. 자기가 몇 등이냐가 중요한 거지. 1등이든 3, 4, 5등이 몇 등이냐. 자기 실력, 마라톤 실력이 몇 등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야. 근데 그건 결과 중시인 거지. 그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책에서는 꼭 그렇게, 누가 더 빠르냐. 5명에서 누가 더 빠르냐. 이런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야. 이런 방식이 아니게 작동한 게 뭐야? 어, 그것이 진짜 막 자신의 미래에 엄청 큰, 지- 1, 2, 3, 4, 5등을 가리는 그런 경기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수영에서 어, 자기 자신을 극복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 그러니까 기록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냥 좀 수영을 한편으로 즐기기도 하면서 어,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게 스스로 좀 더 노력해 보려고 하는 과정 자체가 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 수영이나 마라톤은 기록 경기잖아. 어? 만약에 수현이가 10초에 들어왔어. 그래서 쌤이 12초에 들어왔어. 누가 이기는 거야? 수현이 10초, 쌤이 어, 12초. 저, 수현이가 이기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수현이가 10초, 11초에서 2초 사이를 뭐 더 먼저 났다고 수현이 이기는 거잖아. 그렇게 그 다음에 수현이가 12초고 이 사람이 13초야. 누가 이긴 거야? 12초하고 13초. 음, 네? 12초하고 13초면 누가 이긴 거냐고.
수영이는 다음번에 10초 줘. 12초요. 10초 얘기해 봐. 자, 그런데 아까 기록 싸움을 보면 아까는 뭐 9초에 달렸는데 지금 12초 달렸어. 둘 다 이긴 거지. 누가 이긴 거야? 어, 좀 더 자신의 기록을 단축한 것이 이긴 거겠죠? 자신의 기록을 단축하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요 아이가 상대방 더 잘하는 애도 졌어. 하지만 자기 테이블 안에서는 자기 기록상에서는 그게 더 나아가고 더 전진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냐는 거죠. 꼭 상대와 겨뤄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기와 오늘의 자기를 비교했을 때 어제의 자기도 오늘의 자기가 더 잘 달릴 때, 더 나을 때 그러면 그건 이미 충분히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저는 근데 결과가 그 극복해 나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그 승부를 이겼다고 한다면 그걸 계속 유지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닌데 꾸준히 막 자기 자신이 저번 주보다 좀 더 빨라지고 계속해서 이러면 극복하는 데에 또 재미도 느낄 거고 좀 더 안전하게 네,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오버네인 이 책은 겉으로 보면 뭐에 관한 책이야? 겉으로 보면 수영, 수영에 관한 책, 수영에 관한 책. 그러다 보니까 수영에 관한 전문 용어라던가 수영장에 관한 어떤 설명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수현이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뭐에 관한 부분? 수영에 관한 부분. 수영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 속의 흐름 속에 놓치지 아니하고 잘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책에 나온 수영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발표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라든지 이해가? 네. 게임 체인지 기본소득 책을 아니 무슨 게임 체인지 5번 내인 책을 바탕으로 여기서 나오는 수영에 관한 어떤 그런 설명들 규칙들 이런 부분만 뽑아갖고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아니면 워드 프로세스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훑어가면서 수행에 관한 것만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됐니? 네, 일단 한 7분 정도 시간 주고 시간 더 필요하면 얘기해. 네. 줄 테니까 뭐 해야 되는지 알아볼라? 알아요. 알아? 어.
네, 몇 쪽 정도까지 봤어? 저 지금, 꽤 많이 된 것 같아요. 일단 혹시 거의 끝까지 봤어? 아니면 좀 시간 더 줘? 어, 2분만 더 주세요. 1분만? 2분만, 1분만. 2분. 그래, 2분. 자, 자전거 한번 천천히 밝혀볼까? 일단, 수영 시합은 먼저 8명의 선수가 한 조를 이루어서 예선과 본선을 치르는데 예선에서 올라간 사람들끼리 본선에서 다시 해서 금은동을 따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어, 여러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그중 롤링이라는 단어는 손, 발을 박자에 맞춰 돌리는 그런 기술 같은 거고 DQ는 실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영에서는 체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물 안에서 속도를 0.01초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자유형은 추진력, 추진력의 70%가 팔에서다. 음, 끝, 끝.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오번레이라는 책을 보면, 수영이라는 것들을 소재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영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지. 그리고 또 수영 말고 또 뭐에 대해서 나와, 이 책은? 다음으로 하나 더 나오는 경기가. 요? 음, 수영 말고, 수영 경기 말고 또 뭐 나와, 뭐도 나와. 이 책에. 막 우정, 아? 사랑, 아니, 운동 경기, 운동 경기. 네? 운동 경기 중에서. 음, 피구? 피구? 피구가 나와? 그랬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언니가. 네, 그 다이빙이요. 다이빙도 수영으로 봤어? 다이빙도 수영으로 생각했어? 다이빙 아니요. 계획인가? 어쨌든 이 책에서는 다이빙과 수영 뭐 이런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책 113쪽 봐볼까?
13쪽 보면 뭐에 나와 있어? 113쪽이요? 113쪽. 홍계영. 혼계형이 나왔어. 혼계형은 뭐래? 홍계영은 물에서 하는 이어달리기 같은 건데, 선수들이 100m를 배영, 평영, 접영, 자유형 순서로 이어서 헤엄친 기록을 모두 합쳐 겨루는 것이 홍계영. 홍계형. 그래서 홍계형 같은 경우는 뭐 달리기 열심히 이어달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4쪽에 보면 또 수영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 음, 113쪽이요? 114쪽. 어, 일단 수영은 앞주자가 홍계영은 앞주자가 터치패드를 찍기 전에 다음 주자가 출발하면 실격이 되어서 뭐 늦장 어 막 먼저 출발해서도 안 되고 좀 느리게 출발해서도 안 되는. 즉, 홍계형을 보는 방법, 홍계형에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8쪽. 여기 부분은 아까 어, 그거 찾았나? 자유형의 추진력이 70%를 팔 쏟는다라는 거는 수현이가 아까 발표했던 건가? 그 여기 부분 갖고 발표했었고. 자, 그 수영 같은 경우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다른 문제다 해서 제대로 된 자세가 몸을 배기 위해서는 수많은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역시 수영할 때, 수영을 배울 때 뭐가 중요한지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책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수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친숙하게 되는데 이 책이 특별히 무슨 수영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쓴 책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글을 읽다 보면 거기서 수영장에서 펼쳐지는 수영 선수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영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겠다는 점, 알 수 있겠다는 점들, 그런 점들이 이제 이 책에서는 좋은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진행할 거 있어? 어, 나루의 그 다짐이 나루가 수위와 맨 책의 맨 앞쪽과 그 뒤쪽에서 각각 한 번씩 했었는데 그 두 경기의 차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 그 경기를 임하던 자세가 맨 처음에 나루는 아까 말했듯이 조금 승부에만 연연을 하고, 그리고 소위를 살짝 좀 미워하기도 했었는데, 맨 마지막 경기에서는, 어, 다음을 좀 기약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살짝 이런 다짐을 가지고 있어서 좀 나중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변화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야? 변화할 수 있었던 부분. 어, 이런저런 뭐 그 수영복을 훔쳐서 자신이 좀 죄책감을 느낀 것도 있고 그 감독님이 좀 되게 승부에만 연연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런 것도 그럼 수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승부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고 아니면 승부에 강한 집중력을 바탕으로 승부에 승리하는 게 좋다. 딱 중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를 아예 안 본다면 연습을 얼마나 잘했는지 자기 자신도 좀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래도 결과가 연습 물론 개인의 그 기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연습의 차이도 분명히 있으니까 응. 결과도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수현이는 어때? 수현이 자신은 너 자신은 어때? 저는 근데 좀 결과에 되게 집착까지는 아니고 좀 결과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반반은 아니 아까는 반반은 좋다더니 반반보다 이렇게 치우쳐 있어? 현재? 반반이면 좋지만 전 살짝 결과를 좀 잘 많이 봐가지고 왜 그래? 왜 그런 것 같아? 보냈어? 그러니까 저는 그 연습을 한 만큼 결과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결과가 좀 좋지 못한다면 많이 했어도 좀 그 방식이 잘못됐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응. 같아요. 아까는 근데 그 반반이 좋다고 반반 이상적이라고 했잖아. 반반이 좋다고 했잖아. 그럼 네. 본인이 그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럼 반반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떤 거야? 남들은 반반 하라고 해놓고 나는 실력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야? 남들 따돌리는 거야? 뭐야? 도대체. 앞으로는 반반 보려고 노력하겠어요. 아, 근데 강요하는 거 아니었잖아. 네. 강요하는 거 아니, 너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라고 반반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고, 네.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고, 왜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기는 것에 몰두하는 거야? 이걸 이기는 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야? 지면 안 되는 건가? 지면 뭐 문제 있는 건가? 아니면 아까 소희가 말했듯이 나중에 수행하면 안 되는 건가? 한 번도 실패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터놓고 속 시원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보니까 결과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도 있겠대. 진짜 행복이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굳이 이런 메시지를 이 책으로 써야 되나?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면 여기 있는 아이처럼 이렇게 막 1등 하려고 애쓰는 게 당연할까? 조금 되게 여러 번 들은 말이긴 하지만 막 직접 이 상황이 되게 좀 잘 몰입을 시켜서 되게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서 이거, 필요하다고. 이유가 뭔데? 왜 그런데? 네가 설명드린 이유가 뭐야? 네? 너가 이 책을 통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고? 왜 그런지. 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맨 처음에 결과에만 집착을 했을 때는 좀, 어, 본인 스스로도 힘들었고, 남들에게도 해를 좀 많이 끼쳤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되게 과정을 좀 더 중요시 여기면서, 친구들도 좀 존중하게 되었고, 자신도 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한계점을 좀 높인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 강나루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강나루의 어떤 고민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 자기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1등을 달리다가 1등 자리를 빼앗겼을 때 그 당혹감.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 과정 때문에 괴로움. 그리고 마침내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 그걸 이제 대비시키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언니가 나오죠, 언니. 어?
강나루 언니. 그 강나루 언니하고 어떻게 인물 캐릭터를 비교해 설정하고 있어? 강나루 언니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 언니는 맨 처음에 살짝 수영을 시작했다가 수영이 좀 흥미를 잃어서 다이빙을 하게 되었는데 나루의 생각은 좀 수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수영을 하는 게 맞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둘이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그래? 지금 내내? 아니요. 맨 마지막에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살짝 나무가 이 누나를 좀 닮아가면서 어, 과정, 자기 자신을 뭐 속이고 해치면서까지 수영을 막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결국은 그 언니 같은 경우는 버들이 같은 네. 경우는 왜 다이브로 바꾼 거야? 다이브를 할 때 막 자기가 나는 기분이 들고, 일단 처음으로 수영보다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대체 즐거워. 종목이 근데 그 언니에 대해서 동생의 평가는 처음에는 도망친 거다라고 생각하잖아. 다이브. 그 마사지 아니야. 이겨내지 아니야. 근데 그런 평가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야?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더 쉬운 걸로 더 편한 길로 가버리고 그 문제 아니냐? 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포기한 거는 맞지만 막 자기가 진심으로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없고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싫다 이러면 그냥 포기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루의 말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그 언, 포기하게 된 이유를 좀 잘 헤아리고 언니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굳이 교훈을 찾는다면 인생의 길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 나루는 마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는 거잖아. 오로지 이것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언니나 뭐 다른 경우를 보면 꼭 그 길이 아닌다 하더라도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한 길로만 무조건 가야 됐어. 그 스포츠 하다가 안 돼서 뭐 돌아온다고 안 될 일이었어. 진로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 실패자가 생각했어. 근데 이 책에서는 그들이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에 맞는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건 작가의 생각이에요. 또 현재 시대상의 어떤 변화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연이는 어떤 입장을 가질 건가라고 해서 수연 스스로가 어떤 입장들을 제대로 잘 정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또 보면 그 언니 말고 또 다른 인물 누가 나와? 나루의 어떤 그런 고민들과 대비시키겠다. 언니도 이제 나루와 달리 어쨌든 언니는 포기하고 마음 정리를 한 그런 인물로 나온 데 비해서 나루는 아직도 마음 정리가 안 되고 포기도 안 되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나온다는 얘기.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인물들 설정 놓고 봤을 때 근데 두 자매 사이드의 일만 아니라 또다시 지금 또 중요한 인물 나오지. 누구? 그냥 누가 나와? 이 글에서. 나루와 또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인물, 중요한 인물 누가 나와? 소희, 호이? 라이벌? 태양, 누구? 아, 태양, 태양이. 태양이는 왜 여기서 중요해?
나루 입장에서 어, 봤을 때. 태양이는 그러니까 원래 좀 공부를 잘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시, 되게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태양과 나루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태양과 나루의 차이. 음, 태양이는 어떤 아이야? 태양이요? 어, 태양이는 살짝 좀 자유롭다? 그러니까 네. 수영을 되게 즐기면서 하고 있는 친구. 그렇지. 태양이가 수영을 즐기면서 할 수도 있는 거야. 취미? 취미. 아마추어, 아마추어. 근데 그에 비해서 다른 친구들은 프로. 그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가짐 이런 것 자체가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건 이제 수영을 취미로 하느냐, 즐기느냐, 아니면 이걸 업으로 하느냐, 대회 나가서 이겨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이렇게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아이는 어떤 역할을 이 작품 자체에 태양이는 봤을 때. 태양이는 좀 나로의 고민도 잘 들어주고 되게 나루의 살짝 남자친구니까 나루를 좀 더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음.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승남이야, 승남이. 승남이로 해서 좀 놀라운 반전들이라고 보지 않아? 제 끝에서? 끝부분에서? 어떤 반전이 네, 있고, 그걸 예상했었어? 아니면 보다 깜짝 놀랐어? 못했어. 어? 못했어. 못했다고? 네? 뭐라고 했어, 지금? 승남이, 승남이. 승남이라는 캐릭터는? 주, 승남이는 주장 승남이 캐릭터 어떤 캐릭터? 그러니까 나루를 응, 어 살짝 나루를 오래전부터 알았던 응, 친구니까 응, 응, 좀 뒤에서 되게 많이 챙겨주는 응, 느낌이 들고 응, 조금 그 승남이도 어쨌든 수영을 꽤 잘하니까 되게 나루의 고민을 좀 가장 먼저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근데 이 승남이로 인해서 나중에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아? 이야기 후반부에? 아, 네. 뭐, 아, 소희랑 응, 막 사귀는 그런 게 나와가지고, 응. 이 책의 그런 그 로맨스하고 어, 아이들끼리 어떤 그런 사랑 관계에서 어떻게 봐?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로맨스, 사랑 관계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어, 되게 조금 살짝,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의 라이벌이랑 사귄다는 게 좀 막, 막장까진 아니지만 되게 새롭게 다가와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예상을 좀 했어? 아니면 전혀 예상 못했어? 못했어요. 음, 이렇게 그 아이 이거 이렇게 어린 책이잖아. 어린 책이 네. 이렇게 로맨스 뭐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 책에서 그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좀 되게 어린이 이야기긴 하지만 좀 어른들의 이야기도 살짝 담고 있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들 세계도 얼마든지 서로 좋아하고 헤어지고 뭐 이럴 수 있다. 그 공간에서 벌어진 어떤 그러한 갈등과 사랑, 치유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다루고 있는 작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6쪽. 226쪽이요? 226쪽이요. 밑에서 일곱 줄 결과보다 밑에서 일곱 줄 결과보다 226. 쪽 맞아. 226쪽 밑에서 일곱 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나루는 아무리 과정이 훌륭한데 결과가 형편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나루도 알았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나루의 손으로 나루의 두 팔과 다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승리의 기쁨도 패배의 분함도 떳떳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루가 레인 끝에 섰다. 앞으로 몇 번이고 완복해야 할 길이 보였다. 어떤 날은 손살같이 지나가고 어떤 날은 영 지루할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지금 나루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은 전부 머릿속에 있었다. 거기까지. 나루는 힘껏 벽을 차고 앞으로 나 수영 거기까지. 어,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읽은 이야기가 뭐에 관한 얘기야? 나루의 그 가치관이 살짝 바뀐 이야기. 그렇지. 그래서 나루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루는 사실은 과정이 중요한데 결과가 형편없다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생각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은 끊임없이 승부근성, 승부근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기려고 어떤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다른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기려고 애쓴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동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옛날에는 일제 침략기 뭐 이런 식으로 사용했었어요. 용어 자체를.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서도 용어를 좀 이렇게 달리 제대로 불러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렇게 캠페인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수영 얘기를 바탕으로 수영 얘기가 아닌 친구 관계 이야기를 더 이제 이 책에서는 풀어내고 있는 것들도 또 이게 특별한 점이지. 자, 그래서 나루는 아마추어로서 즐기고 하지만 자기는 프로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아이였던 거지. 하지만 현실은 그냥 선수, 훈련소, 후보생 뭐 이런 그 부분들이 오히려 현실이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루가 되게 못마땅해 하거든. 이 주인공 남자주인공에 대해서 나루는 왜 남자주인공에 대해서 못마땅해? 어떻게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나루는 남자친구와의 가, 그 가치관 같은 게 살짝 다르다 보니까 좀 걔는 굳이 공부도 잘하는데 왜 취미로 수영을 하냐 막 그런 느낌으로 좀 열정이 없다고 생각.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불만인 거지. 나는 온몸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데 쟤는 학교 다닐 거다 다니고 다 다니고 수영하면서 수영도 나온다. 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자존심, 자기 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뭘 얘기했는지 알겠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뭐야 태양이라는 어떤 그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별을 좋아하는 아이고 그냥 그 과정 그 자체를 즐기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운도 좋은 아이라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제도를 파악하는 거.
이런 분도 상당히 이 책에서 중요한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디 보면 되냐면 여기 231쪽. 이거 읽었어? 아니면 패스했어? 읽었어요. 읽었어. 여기 그냥 231쪽에 심사평이 나오는데 심사평의 이 얘기를 뭐 이렇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한다면 읽으면서 뭐에 주목했어? 수현이가 주목한 부분이 어디야? 이 심사평에서 어, 231쪽부터 쭉 나오는 글 중에서 특별히 수현이가 주목한 부분을 한번 찾아들고 어, 음, 작가는 아이들이 세계와 싸우며 거대한 모험을 하는 이야기 대신 저마다의 빛과 그림자를 통과하여 자신의 터치패드에 정정당당하게 도달하는 이야기를 선택했다. 이토록 현실적이며 촘촘한 시선이 이 작품을 반짝거리게 한다. 나루의 언니 버들의 꿈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재건되었으며 태양이는 남들보다 한 걸음 늦게 이 길에 들어섰지만 매 순간 자신이 열어야 할 문을 열 각오가 되어 있다. 담백하고도 단단한 우정을 보여주는 승남이는 5대5라는 마음의 갈림길 앞에서 신중하게 진로를 고민하는 중이다. 부적이 없어도 자신의 힘을 믿고 경기에 임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초이까지 같은 목표로 수영장에 모였으나 각자 다른 동기를 가진 아이들의 면면이 생생하고 조화롭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그 경쟁이라던가 이런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좀 달리한 어떤 그런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런 캐릭터들의 어떤 그런 차이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수현이가 잘 뽑아낼 수 있다면 이 책을 읽는 더 깊이 있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결국 작가가 이 책 5번 내인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라고 판단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여러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매 순간 열심히 임하고,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런 얘기들을 이 작가는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작가들이 알아. 근데 어쨌든 현실의 수현이는 조금 더, 이렇게 뭐, 욕심을 갖고서 뭘 하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집중한다는 얘기까지 진행을 해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 책을 읽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도 자꾸 필요한 거지. 나는 어느 편인가? 나는 왜 그런 건가? 라는 점에서 그것들이 꼭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자꾸 그런 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뭘 해보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수업을 거면서 오늘이 며칠이지? 28일? 네. 다음 주 수업 안 하네? 알고 있었어? 아, 네. 왜 안 해? 어린이날. 본인 어린이 아니야. 어린이 대접 받아 못 받아? 네? 어린이 대접 받아 못 받아? 어때? 그렇게 한참 생각해. 어린이한테 대접 받느냐는데. 수연아, 네가 네? 어린이 대접을 받냐고 안 받냐고. 어린이 선물 미리 받았어요. 우와, 벌써 받았어. 뭘 받았어? 어, 막, 꼬모한테는 그냥 돈 받았고, 할머니한테는 돈 받았고, 그냥, 자, 다음 주가 그럼 어린이날이어서 쉬고, 그 다음 주는 한국사 따라잡기 3권이야.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우리가 어디까지 했더라? 뭐 고려 뭐그 조선 뭐 이렇게 했을 거야. 여기 이제 조선 이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한국사 따라잡기 3권이라는 책에서 역사 분야지 후반기 역사
그 부분 중심으로 우리 다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은 강조한 쌤도 어린이날은 18세까지 어린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어린이날 또 신나게 잘 노시고 다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네.